딱 모두가 검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아다. 뭐 하는 것이냐 청구. 무진사부님이 호통을 쳤다. 하지만 난 기쁨의 웃음이 터져나왔다. 푸하하하하. 딱 아얏. 무진사부님이 나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수련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냐. 난 움츠러들었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무진사부님 저 말이 시끄럽다. 딱 무진사부님이 다시 나의 머리를 쥐어박았다. 수련 시간이 끝나고 남도록 하여라. 그게 난 자랑하고 싶었지만 무진사부님은 무시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합.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다. 수련이 끝나고 나와 무진사부님만이 연무장에 남았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아느냐? 아니, 수업에 소란을 피운 건 죄송하지만 잠시만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네? 무진사부님의 얼굴이 조금 풀렸다. 그래, 변명 정도는 들어주마. 난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제가 말이죠, 진기를 움직였어요. 무진사부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그게 정말이더냐? 네, 진짜예요. 여기서 이렇게 했더니 단전에서 기운이 올라와선 손으로 갔어요. 무진사부님의 얼굴이 변하였다. 어디서 내게 거짓말을 하느냐? 에? 그게 무슨 소리세요? 무진사부님이 노한 표정을 지으며 호통을 쳤다. 다시 한번 검공을 펼쳐보거라. 네, 난 아까의 동작대로 검을 내찔렀다. 하지만 단전에 있는 기운이 움직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지금 네 진기가 움직였다고 생각하느냐? 거짓말을 하다니. 거짓말 아닌데. 내가 보평제자가 된 지는 4개월. 겨우 그 정도 기간 만에 진기를 움직이다니 어불성설이었다. 오늘부터 수련이 끝나면 3제 검공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다. 네, 난 풀이 죽어 조그맣게 말했다. 무진사부님은 냉랭하게 뒤돌아서 걸어가셨다. 난 한숨을 내쉬며 보평각으로 걸어갔다. 아깐 분명 움직였는데 단전을 쓰다듬어 보았다. 미약하지만 따뜻하고 청량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번엔 왜 안 움직이니? 난 진기에게 화풀이를 하며 보평각으로 가다. 조금 시간이 지나 도착하였다. 야, 어떻게 됐어? 수련 끝나고 나서 나만 3자의 검공을 계속 연습하래. 유정호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어다. 왜 혼자 발광을 해? 조용히 애들을 쫓아서 움직이면 되지. 연화의 독설이 이어졌다. 나 그때 진기가 움직였단 말이야. 아이들의 얼굴이 경직되더니 잠시 후 다 같이 크게 웃었다. 푸하하하. 겨우 4개월 만에 진기가 움직이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천재가 아닌 이상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연화와 정호의 비웃음이 이어져다. 난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가다. 무진사부님도 안 믿는데 너희가 믿겠냐? 그때 내 앞으로 한 아이가 걸어왔다. 덩치가 크고 얼굴이 사가 보이는 아이여다. 폭두전차다. 본명 유상필. 별명은 폭두전차인 현재 25기 보평제자들 중에 최강자다. 야, 뭐라고? 별명이 머리를 터지게 만드는 전투용 차인 만큼 시비를 걸어다. 그냥 수련 시간에 진기가 움직인 것 같았다고. 유상필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젠장, 이 녀석이 얼굴을 일그러뜨릴 땐 폭발하기 직전이다. 닥쳐! 뻑! 머리가 뒤로 밀리고 주변이 흔들려 보였다. 야, 뭐야? 엄청난 타격성의 아이들이 몰려왔다. 내 볼과 유상필의 주먹을 보고는 또다시 중얼거렸다. 그렇게 중얼거리지 말고 좀 말리라고. 난 속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어쭈, 노려보는 거냐? 녀석이 주먹을 들어 올렸다. 아니, 헤헤. 그냥 쳐다만 본 거야. 너무 잘생긴 것 같아서. 내가 잘생기긴 했지. 자라새끼같이 생긴 것이 무슨. 난 속으로 욕하며 녀석에게 계속 아부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녀석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맞아, 너 이 자식 맞기 싫어서 나에게 아부한 거냐? 젠장, 딱 걸렸다. 너 죽었어. 들어 올려진 주먹. 난 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보호했다. 하지만 아무런 통증도 느껴지지 않았다. 슬쩍 눈을 떠서 앞을 바라보니 연화가 녀석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야, 이 멍청한 너구리 같은 새끼야. 네가 뭔데 천구를 때려. 녀석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연화를 쳐다보았다. 지금까지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한테도 저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터. 연화는 나보다 작다. 녀석에게는 명치 정도의 키다. 게다가 얼굴도 어려 보이기에 사실 내 동갑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그런 여자애가 자신의 손을 맞고 호통을 치니 상황이 황당했을 것이다. 연화야 퍽! 야, 인연이 미쳤나? 감히 내 손을 잡고 막아? 녀석이 다시 주먹을 들어 올려 연화를 치려 하는 모습이 보였다. 주변의 사물이 정지된 듯 보였다. 녀석이 움직이는 모습이 매우 느리게 보였다. 이 자식! 녀석이 나를 쳐다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저 녀석 왜 저렇게 느린 거야? 뭐 상관없지. 단전에 잠들어 있던 청량한 기운이 움직였다. 용이 승천하듯 단전을 빠져나온 기운은 발의 천도혈을 통해 터져나왔다. 팡! 전율할 만한 속도로 녀석의 앞에 도착했다. 분노에 눈이 먼 나는 그대로 주먹을 내갈겼다. 단전의 기가주먹으로 내달렸다. 뻑! 엄청난 타격음과 함께 녀석이 느린 속도로 날아가다. 몸은 달아올라 땀이 뻘뻘 나고 있었다. 쾅! 녀석이 나무에 부딪히자 세상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너무나 느려 보였던 세상이 다시 정상의 속도로 돌아온 것이다. 헉헉! 모두들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연화도 마찬가지였다. 난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는 연화를 일으켜 세웠다. 유상필이 고개를 들었다. 이빨이 나갔는지 앞니가 보이지 않았다. 한쪽 얼굴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게다가 퉁퉁 부어있어 더욱 못생겨 보였다.
어우버! 녀석은 뭐라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술을 계속 움직였다. 하지만 부어오르고 이빨이 빠져 제대로 된 말은 나오지 않았다. 잠시 후 녀석은 정신을 잃었다. 뭐야? 아이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괴물을 보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그때 큰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짓이냐? 무진 사부님의 목소리였다. 사부님... 아이들이 모두 무진 사부님과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이게 무슨 짓이더냐? 무진 사부님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아무리 보평제자라고 하나 우리 대 화산파의 제자가 같은 동문을 저 지경으로 만들다니. 무진 사부는 평소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았다. 그렇기에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나자 매우 분노하였다. 그게 문단무용 조용히 있거라. 사부는 그렇게 외치며 수도로 내 뒷목을 내리쳤다. 뒷목에서 느껴지는 충격에 난 정신을 잃어갔다. 천구가 정신을 잃고 괴물 보듯이 천구를 보고 있던 아이들에게 무진 진인이 호통을 쳤다. 무엇들 하느냐?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저 아이를 어서 의학당의 의원에게 데리고 가고 나머지는 방 안에서 근신하고 있거라. 그러자 유상필의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는 유상필을 데리고 의학당으로 향했고 나머지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다. 이 녀석 정말로 진기를 움직일 줄 알다니. 화가 난 척했고 화가 조금 나기는 했지만 무진 장로는 그것보다는 놀라움이 더 큰 상태였다. 아이들 중 유상필이라는 녀석이 대장 노릇을 하며 아이들을 괴롭혔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말리지 않았냐고 하면 어린아이들끼리의 치기 어린 싸움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데 지금은 달랐다. 어린아이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다. 내공을 이용한 범위를 벗어난 싸움인 것이다. 내공을 단전에 쌓았다고 무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기를 사용할 줄 알고 심신이 단련되어야 무인이라고 하는 것이다. 한데 천구라고 하는 이 아이는 심신이 단련되지도 않았는데 내공이라는 강력한 병기를 썼다. 이것은 어린애들끼리의 싸움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었다. 그렇기에 천구라는 아이가 내공을 일으켰을 때 바로 달려왔다. 하나 이미 상황은 늦어 있었다. 겨우 도토리만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녀석은 한계를 뛰어넘는 속도를 보인 것이다. 순간적으로 낸 속도는 무진진인이 극성으로 암향표를 전개했을 때의 절반.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천구의 주먹이 먼저 녀석에게 도착하고서야 그 장소에 도착을 해버린 것이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화산이 아닌 다른 곳에 신법이나 무공을 배웠을 수도 있는 일. 만약 이 가정이 진실이면 심각해진다. 다른 사마회도의 세작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서 장문인에게 알려야. 무진진이는 암향표를 극성으로 전개하며 장문인의 정각, 매화각으로 향했다. 절반 정도를 갔을까? 갑자기 옆구리에 끼고 있는 천구가 꿈틀했다. 어떻게 벌써 순간적으로 힘을 조절하지 못하고 진신 내력의 반이나 되는 내력으로 수도를 내리쳤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일어난다는 것은 이 녀석이 타고난 신체를 갖춘 아이라는 것이거나 단전에 쌓여있는 내공이 주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정도의 높은 성취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약이 심했던 것일까? 천구는 잠시 꿈틀하고는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숨소리도 고르고 깨어있는 상태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무진진이는 천구에게서 신경을 끄고 전속력으로 매화각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무진진이는 매화각에 도착하였다. 똑똑! 아무리 긴급 상황이라고는 하나 무진은 화산파의 장로, 장문인의 거처에서 예의 없게 문을 벌컥 열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예의 있게 문을 2번 두드렸다. 누구더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치입니다. 무진진인의 본래 이름은 전치. 무진이라는 도호는 장로가 되고 나서 화산파 도문에서 안개와 같이 빠르고 은밀한 신법을 인정받아 얻은 이름이고 그 전에 본래 이름은 전치였다. 들어오거라. 허락을 받자 무진진이는 문을 열었다. 으스! 들어오자마자 느낀 것은 절정의 고수들의 경계 어린 눈빛들.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눈빛일 뿐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다. 이 눈들은 화산파의 장문인 매화검선 장추익의 그림자들, 매형이었다. 장로인 자신조차 어디에 숨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절정의 암살자들. 무진진이는 침을 삼키곤 앞으로 걸어갔다. 탁자 위에 빼곡히 쌓인 서류들을 검토하는 백미백염의 노인. 이자가 바로 화산파 검문의 장문인 오선중 검선이라고 불리는 매화검선 장추익이다. 장추익은 무진진인이 탁자의 앞에 서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다.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깊은 흑연의 눈동자. 장추익의 무공수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무슨 일이더냐? 장로라는 신분에 있는 자네가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고 달려오다니. 장추익의 말에 무진진이는 옆구리에 끼었던 아이를 의자 위에 앉혔다. 이 아이는 누구더냐? 제가 훈련시키고 있는 보평제자 중에 천구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옵니다. 그런데 흥미없다는 듯이 말하며 다시 서류를 훑어보는 장추익의 행동에 무진진인이 침을 삼키곤 말하였다. 세작일 수도 있는 아이입니다. 세작? 장추익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천구를 향해서 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세작은 문파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마회도의 세작이 문파에 잠입해 들어왔다면 본문의 비전무공을 빼앗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겨우 들어온 지 4달이 된 보평제자가 이제 혈도를 조금씩 뚫어나갈 아이가 내공을 움직입니다. 장추익이 무진의 말에 한숨을 쉬었다. 후... 왜 그러십니까? 장추익이 한숨을 쉬자 무진진인이 당황하며 말했다. 그러자 장추익은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대화산파의 장로로서 그것도 나와는 다르게 무진이라는 도호를 받은 자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 않은가. 장추익의 말에 무진진인이 얼굴을 붉혔다. 어린아이 같다니요. 그런 장추익이 손을 들어 무진진인의 말을 잘랐다. 됐네. 이런 사소한 말다툼 따윈 중요한 게 아니네. 그저 그 정도 증거만으로 이 아이가 세작이라고 할 수는 없네. 하지만 4개월 만에 진기를 움직이는 아이가 그 어디에... 그대는 정말 편협하구려. 어떻게 그런 생각밖에 할 줄을 모르는가. 장추익의 한심하다는 듯한 말투에 무진진인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이 아이가 천고의 기재일 수도 있는 것을 그저 그것만 가지고 세작이라 하는 것이 자신보다 강하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린아이들과 다를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진진인이 더욱더 얼굴을 붉혔다. 저 아이의 숨소리를 들어보게나. 예. 무진진이는 장추익의 말에 집중하여 천구의 숨소리를 들었다. 후후. 잠자고 있을 때의 숨소리지 않습니까? 다른 아이들의 숨소리를 기억하고 있는가? 예.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비교해보게나. 후. 그런 어이하여 이런 아이가 정년된 숨법을... 알겠는가? 이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무죄, 범상치 않은 아이인 것이지. 그렇다면 화산의 문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기를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다 생각하지 않는가? 그렇군요. 장추익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 탐나지 않는가? 예? 그런 무슨... 무진진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화산의 장로로서 현재 자네와 우영진인만이 제자가 없네. 보평제자를 가르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본래 우영진인의 일. 그만 고집부리고 어서 제자를 드리게나. 난 자네를 믿네. 이 비범한 아이를 올바르게 키워낼 재능이 있다는 것을 말이네. 장추익이 무진진인을 쳐다보았다. 신뢰가 가득 담긴 눈길. 무진진인은 그 눈길을 거부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허허, 알겠네. 이후의 일은 내 알아서 다른 자들에게 통보해줄 터이니 이 아이가 깨어나면 알아서 얘기하고 놀라지 않도록 해주게나. 알겠습니다. 그럼 무진진인이 폭언을 취하곤 밖으로 나갔다. 매화각의 안 장추익만이 남아 인자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번쩍하고 눈이 뜨였다. 여기는 그보다 뒤통수가 심하게 아파왔다. 그렇기에 나는 주변을 둘러볼 생각도 못하고 뒤통수를 쓰다듬었다. 정신이 드느냐? 매우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통수를 쓰다듬던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보평제자들의 사부인 무진사부님이 보였다. 사부? 뒤통수의 고통과 무진사부를 보자 유상필의 일이 생각났다. 그리고 자신이 냉정함을 잃고 기를 이용해 녀석을 공격했다는 것도, 또한 그것을 보고 무진사부가 화가 나서 날 기절시켰다는 것도 말이다. 그땐 변명할 필요는 없다. 나도 어째서 네가 그랬는지는 아니까. 무진사부의 부드러운 말에 난 고개를 들었다. 무진사부가 예상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동문의 제자끼리 싸우는 것은 그 어떤 문파에서건 중죄로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중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진사부는 부드럽게 말했다. 상필이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은 안다. 그리고 그렇기에 네가 화가 나서 주먹질을 했다는 것도 알고. 하나, 무진사부가 잠시 운을 띄우곤 말했다. 아직 길을 운용할 줄 모르는 아이들에게 내공을 써서 공격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인지라. 게다가 그것도 오늘 수련할 때 처음, 이번이 2번째인, 그전에는 정말로 맹세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다. 나도 안다. 하나 무인이라 하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는 법. 아무리 화가 났기로써니 자신의 기운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주하는 것은 사마회도의 마두들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이다. 이를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거라. 네. 나는 무진사부의 논리정연한 말에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나, 너 혼자서 심신의 단련을 할 수는 없는 법. 내가 너의 사부가 되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무슨 소리세요? 이미 무진사부는 보평제자들의 사부이니까 제 사부가 맞잖아요. 무진사부가 고개를 흔들었다. 그런 대사부가 아니라 내가 너의 직전사부가 되겠다는 소리다. 알겠느냐? 그럼 다른 아이들은 어쩌고요? 그건 우영이가 맡을 것이니 걱정할 것 없다. 우영이라 하면 화산파의 장로 중 하나인 우영진인, 무진진인이 경공으로 일절을 이뤘듯이 우영진인은 검으로 일절을 이룬 무인이었다.